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AI 전문가와 함께 강철 주식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매니저님이죠. 박철순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강철 주식이라고 또 소개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 AI와 함께 손잡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흐름 좀 지켜보셨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AI가 세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고 네. 그 안에서 제가 또 제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하나를 선택을 해드렸었는데 그 종목 빼고 나머지 두 종목이 잘 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사실 그 세 종목이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뭘 사셨어도 아마 좋은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지금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지금 횡보 구간이라서 시세 기다려볼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 종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AI 다양한 종목이 소개가 됐었고 그 안에서 한 종목을 꼽아 봤었는데요. 먼저 그 종목 현재 수익률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프트업을 담아봤고요. 이제 또 수익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좀 남겨봐야 할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꼽았을 때 네. 실적 좋을 거고 2분기엔 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주가 흐름이 좀 아쉬웠어요. 네, 일단 이 회사는 게임 업체고요. 그 니케라는 게임과 그다음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주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 여러 번 시프트업을 소개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1분기 실적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는 지금 지나고 있는 2분기 때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성장한 건 아닙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은 성장을 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잘 유지를 해줬고요.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제품 이 니케라는 게임에 중국 출시가 지금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스팀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스팀 버전으로 스텔라 블레이드가 스팀 버전으로 출시가 6월 달에 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 신작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버전의 어떤 신작이 출시가 되면서 실적이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주가는 거의 뭐 빠지지도 않고 횡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사놓으신다면은 2분기 끝날 때쯤 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오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게 최고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기대감이 그만큼 좋고 게임주 내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실적이 가장 압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점까지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만 원까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수익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니케 중국 출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매수 적기다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7만 원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저희 지금 댓글창에서 권창일님께서 야구선수 이름 같은 박철순 매니저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저희도 야구선수 같은 그 타이유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AI 전문가 어떤 종목들을 좀 꾸려봤을까요? 신의 한 수 종목 열어주시죠. 제가 선택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SOS랩, 엔젤로보틱스, 그리고 소륵스입니다. 오늘은 신중한 선택 꼭 부탁드립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올라왔습니다. SOS랩, 엔젤 로보틱스, 소륵스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신중한 선택을 좀 부탁드린다고 해요. 답변 좀 해주시죠. 지난주에 조금 선별했던 종목이 횡보했다고 해서 지금 부담을 굉장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종목 선별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셋 중에 확실히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확연히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세 종목도, 나름 장단점이 좀 있으니까, 그것만 잘 캐치하신다면, 타이밍만 잘 잡아서 한 번쯤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안에서 어떤 탑픽 종목일지 또 골라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저희 SOS랩부터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리고 또 로봇 쪽에서도 라이다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모멘텀이 좀 단기 반등일까요?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시작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 쪽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네. SOS랩이 조금 더 강하게 좀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정규시장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6.39%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애플마켓에서는 6.48% 정도 상승해서 지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라이다 관련된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움직일 때 항상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정형 3D 라이다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쓰입니다. 우리가 이 라이다라고 하면 자꾸 자율주행에만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로봇에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국방부 쪽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 이동 로봇이죠. 한 연간 1000대에서 2000대 정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동 로봇에 이 회사의 라이다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 이동 로봇 한 대당 라이다 2개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대까지 만약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4000개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당한 매출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는 종목들 내에서도 상당히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게 상승을 좀 가로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증가를 했지만 영업 손실은 한 54% 정도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시킨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상승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네.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바라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종목 모두 장단점이 있다라고 꼽아주셨는데 SOS랩은 현재 자율주행에서 대장주 인격인 부분 주목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을 피해갈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종목 다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엔젤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로봇 쪽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제일 흐름이 아쉬운 종목 아닐까 싶어요. 그럼 지금 가격적으로 오히려 더 매력 있다라고 포인트 잡아봐도 될까요? 일단은 엔젤 로보틱스가 사실 올해 이제 2월 달에 최고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달에 최저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저점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다행히 빠르게 급등으로 이제 전저점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면서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어요. 보통 웨어러블 로봇 하면은 의료 치료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재활 치료할 때 보조기, 보조 역할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산업 현장도 사실 되게 위험한 곳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장비로서의 어떤 사용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건설, 물류 쪽에서도 이 웨어러블 로봇의 어떤 쓰임새가 점점 더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시장은 연평균 한 40% 이상 성장할 걸로 이제 통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대표 웨어러블 로봇 기업들은 여러분들 다 일단 기억을 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엔젤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게 오늘 사실 로봇주 보시면 가장 많이 올랐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 로보티즈. 그죠, 로보티즈잖아요. 네. 로보티즈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가장 강했고 로봇주 내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이 종목과 유진 로봇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두 종목 정도가 있는데 이 회사의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LG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대 주주가 지금 LG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손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LG그룹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 내에서도 사실상 실적, 상용화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대기업들과의 어떤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로보티즈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차익률이 나오면 이 수남매 자금이 어디로 올라갈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같은 또 LG 계열과 관계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솔깃했는데 네. 오늘 또 상한가 기록했던 두 종목이 LG와의 협력이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종목, 탑픽 종목으로 공개될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소룩스가 올라와 있네요. 일단 주력으로는 LED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스마트 조명 쪽이다, 정책적으로도 기대감이 참 많은데요. 네. 주가를 보면 우리 주주분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LED 업황 어떨까요? 지금 LED 업황을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조명 기업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너무
투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간다면 너무 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리고 대선도 이제 공약 같은 것도 이제 끝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회사와 이제 인수합병하는 기업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평가를 하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아리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신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건데 이 아리바이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 임상 3상에 들어간 유일한 국내 회사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관계라든지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병만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바이오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기도 한데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흑자 전환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1일 날 합병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후에도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룩스 일단은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ED라는 본업보다는 침에 관련해서 앞으로 모멘텀 더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몇 차례 CBA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주가치 훼손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크게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일단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고금리로 발행을 했잖아요. 네. 지금 8%대로 발행을 했는데 그래서 금융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대출을 하게 되면은 사실 차입을 한다는 게 사실 이자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물론 전환사채 중에는 0%대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서로 간의 거래거든요. 하지만 이제 소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리바이오라는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자금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해서 고금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걸 어디다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리바이오 인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주가에 선반영돼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리바이오와의 합병 좀 기대해 보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 탑픽 종목 있습니까? 일단 저는 엔젤로보틱스를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로봇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에 로봇주를 전반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급등 나온 종목은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수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겠지만 엔젤로보틱스는 사실 오늘 5% 정도 올랐고 이제 오늘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저항대가 될 수 있었던 구간을 오늘 그 위로 뚫고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가격권, 매물 저항까지는 충분히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도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목표가는요 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전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모멘텀 앞에서도 또 들어봤듯이 엔젤 로보틱스를 신의 한 수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내일장 시초가로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3,000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안에서 탑픽 종목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또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 움직임 보였을까요? 시황센터 통해 함께 하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몰려들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점도 이 기대감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한때 45,000원대까지 찍기도 했지만 이래 상승폭 줄여가면서 마감한 모습이고요. 5%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유니트리는 올해부터 약 1,0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 받아볼 수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옵티머스를 공개하면서 로봇 전반에 대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이에 마감까지 상한가 유지하면서
올라오면서 49,000원 종가 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풍력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햇빛 연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주 전반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SK 이터닉스까지 1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에 대한 투심도 좋았던 가운데 장비주 워트까지 9%대 상승폭 받아간 모습이었고요. 한진칼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매수세에 몰린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발 호재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칩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간밤 엔비디아는 5% 이상 급등하기로 했는데요. 이 훈풍 그대로 받아가면서 3% 넘는 상승폭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김문수 후보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했습니다. 취임하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매수세 몰리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5%대 5.9%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로봇주에 대한 투심 올라와 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1%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하나오션도 붉은빛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루닛은 급락을 보였는데요. 유상증자 루머의 주가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다양한 특징주 흐름들 챙겨봤습니다. 저희도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함께 만나보시죠.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호실적 2분기까지 기대되는데 정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PCB를 만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쪽 이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전방산업 수요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사우디 쪽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다시 한번 투자를 하고 실제 엔비디아가 AI 칩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전방산업 수요는 굉장히 높고, 역시나 여기에 들어가는 PCB를 만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낙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 전방산업 수요는 사실 계속 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1분기 때 호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분기 그 이상에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 회사가 이제 고다층 PCB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도 당연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객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당연히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설을 하는 이유가 하나거든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공장을 더 짓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전반산업 수요가 계속 늘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설하게 되면 외형 성장, 그리고 나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실적도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도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현재 목표가를 잡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추세라면 한 5만 원 정도 선은 1차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4만 원 정도 선을 짧게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원 선 이탈 시에는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저점 만들고 재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지금 5만 원과 4만 원 목표가 손절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 지금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기관들 순매도로 강하게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수급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함께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너무나도 많다 이야기 주시면서 목표 주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4만 원 함께 챙겨보시죠. 그럼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우디와 엔비디아 협력도 있었고요. 네. 매물의 업황도 좀 이제는 추세 돌아섰다라는 이야기 많은 만큼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상향 추세 정해진 걸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가 걱정이 됐던 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AI 관련된 전방 산업은 굉장히 수요가 견조한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업황이 좀 안 좋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사우디 쪽에서도 굳이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만큼 지금 전방 산업에서 지금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투자 계획이 좀 지연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투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AI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걸로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은 여전히 실적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들을 또 봐야 됩니다. 결국은. 네. 왜냐하면 HBM이 가장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언급을 드리는데 일단 장비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도체가 밀리면서 다갑게 지금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에 네. 지금 PSK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ST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HBM에 들어가는 뭐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데스컴 장비라든지 이런 필수 핵심 부품들을 만들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담아놓는다면 하반기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추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도체도 너무 큰 비중만 아니면 지금 포트에 조금씩 담아놓으시고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또 계속해서 좀 기대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장비주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자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그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문수 후보도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했다고 하고요. 또 뉴스케일 파워도 협력 강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상방 열려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뚫었기 때문에 네. 상단에 저항이 없잖아요. 일단 기술적으로는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는 것도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비중은 좀 어렵겠지만 작은 비중이라고 한다면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를 확실하게 기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건 당연히 체코죠. 네. 체코 이제 프랑스가 이제 딴지를 건 상황인데 뭐 그거는 정부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소송을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프랑스의 어떤 이의 제기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한국과 계약을 하겠다라고 사전 승인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렸을 때 계속 원전주를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고민이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이라든지 실제 이번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네.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수주가 마무리가 되면은 실제 실적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덜 올랐고 그다음에 다른 원전주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진이라든지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도 좋으니까요. 일단 원전주는 단기가 아닙니다. 이제 체코를 필두로 해서 유럽 시장 계속 적극적인 공략을 할 예정이니까 이제 좀 장기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이고요. 원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 오늘 같이 다 올랐잖아요. 네. 태양광, 풍력 원전 했을 때 그래도 원전일까요? 저는 일단 원전이라고 보는데 네. 원전도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국가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전은 그걸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네.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선 공약주 같은 것들이 좀 이제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오히려 중장기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 원전주를 오히려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노바렉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후장 들어 폭등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을까요? K 건기식. 지금 이 노바렉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더니 네.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고객사도 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건기식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게 더 좋아 보이나 보죠.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저희 나라한테 좋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네. 좋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GNC라는 대기업도 왜 이쪽에다가 OEM, ODM을 맡기냐면 그만큼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역시나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쌉니다. 피어그룹은 한 28배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유에서 같은 경우는 10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실적 대비 감안했을 때는 주가도 아직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6,5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바렉스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16,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죠. 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요. 인사이트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방송할 때마다 이게 종목이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많이 못 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장 전부터요, 장 마감 때까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통해서 박철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얻어보실 수 있고요. 또 도전 템베거 밴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또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창구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